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입안에 500개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500개라고 했지만 사실 정확히는 500종류의 서로 다른 세균들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균들이 코를 통해 직접 뇌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 교수이자 32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직접 치료해온 김희신 박사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치매의 진짜 원인이 바로 여러분의 입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한 물 한 컵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김희신 박사는 치매와 구강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성염증이 모든 병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치매도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려지고 그 만성염증 어디서 오나 보니까 입안에 균이 한 500개 있는데 코로 해가지고 바로 뇌막으로 균이 들어간다. 잠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약을 먹어도 뇌까지 전달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혈내장벽이라는 특별한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막은 마치 뇌를 지키는 철벽과 같아서 해로운 물질들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주사나 약도 뇌로 직접 들어가기 어려워요. 김희신 박사는 이 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 자체에는 특별한 막으로 쌓여가지고 우리 뇌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사나 뭐 이런 걸 해도 어떤 약이 뇌로 직접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입에서 뇌로 가는 특별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후각신경을 통한 경로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사용하는 이 신경은 코에서 시작해서 뇌로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경로는 혈내장벽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김희신 박사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입에 염증이 있으면 코로 해가지고 바로 뇌막으로 균이 들어간다. 굉장히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어. 입안의 염증성 세균들이 코를 통해 후각신경을 타고 뇌로 직접 침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구강 세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위험이 높아질까요? 김희신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진다고 경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보다 잇몸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겨가지고 구강 건강을 망가뜨려 젊을 때는 잇몸이 건강해서 세균들이 혈관이나 신경으로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잇몸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고 염증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들이 상처를 통해 혈관으로 그리고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입이 마르는 현상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천연 방어막이 있습니다. 바로 침이죠. 침 속에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김희신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소에 침 안에는 여러 가지 효소도 있지만 나쁜 균과 좋은 균을 서로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추게 하는 액체들이 있어요. 근데 입이 마르고 늙어갈수록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많아. 침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 속에는 항균 효소, 면역 단백질, 그리고 pH를 조절하는 완충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구강 내 세균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때문에 입이 자주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천연 방어막이 약해지면서 나쁜 세균들이 급속히 증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더해집니다. 바로 위산 역류입니다. 또 위에서 나오는 산이 거꾸로 역류돼서 산이 많은 사람은 특히나 거꾸로 올라와서 혀 바닥까지 하얗게 만들어 부식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입이 말라.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입까지 도달하면 강한 산성으로 인해 구강 내 환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혀가 하얗게 되는 것은 위산에 의해 구강 점막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강 내 산도가 높아지면서 좋은 균들은 죽고 산성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쁜 균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손상된 점막을 통해 이 세균들이 더 쉽게 혈관과 신경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이 있지는 않나요? 입이 자주 마르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세요. 코 대신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속쓰림이 자주 있다면 입속까지 산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이 있다면 이미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2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온 김희신 박사의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고 입을 자주 헹궈야 돼. 치약 이런 거 필요도 없이 시간마다 자주 입을 헹구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 이게 아주 구강 건강에 제일로 좋은 방법이고 따라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물입니다. 그냥 평범한 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하필 물일까요? 화학 가글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김희신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가글은 물로 하는 게 좋아. 왜냐면 화학약품을 섞어서 하면은 좋은 균이 많이 죽을 수가 있어. 이것은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균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구강 건강의 핵심은 세균을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희신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쁜 균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약에 잘 안 죽어 좋은 균들이 약해가지고 죽으니까 그냥 물로 자꾸 씻어내는 것이 좋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화학 가글제를 사용하면 나쁜 균보다 좋은 균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마치 항생제가 유익한 장내 세균까지 함께 죽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나쁜 균들만 살아남아서 더욱 증식하게 되고 구강 내 균형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반면 물로 가글을 하면 물리적으로 세균들을 씻어내면서도 좋은 균들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학 가글제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약으로 가글을 하면 좋지. 그러나 그럴 꼭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평상시에는 물 가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김희신 박사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2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김희신 박사의 물 가글법입니다. 매일 해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이 목표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입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세균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침 분비를 촉진시켜서 구강 내 천연 방어막을 강화시켜줍니다. 둘째, 시간마다 물로 입을 헹구는 것입니다. 치약은 필요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루에 3번이 아니라 가능하면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물로 입을 헹궈주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화장실에 갈 때나 물을 마실 때마다 간단히 입을 헹궈주면 됩니다. 셋째, 특히 식사 후에는 반드시 물 가글을 하세요. 음식을 먹고 나면 구강 내 pH가 산성으로 변하고 음식 찌꺼기들이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물로 입을 헹궈주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잠자기 전 마지막 가글 일어나서 첫 번째 가글을 잊지 마세요. 밤사이에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들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학 가글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세요.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코 호흡을 연습하세요.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정화되면서 들어오고 입안이 마르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가 심하다면 반드시 소화기과 상담을 받으세요. 위산 역류 자체를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 가글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심한 구취가 있다면 치과 검진을 받으시되 그와 동시에 물 가글을 더욱 자주 해주세요. 이미 염증이 진행된 상태라면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셀프 케어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32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본 김희신 박사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입에 염증이 있으면 옛날부터 아주 위험하다 그랬어. 왜냐, 뇌로 이게 직접 연결된다고. 굉장히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어.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입과 뇌의 연관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최근 들어 구강 건강과 뇌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주염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숙명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이렇게 간단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그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입안에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의료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한 컵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물 한 컵으로 입을 헹궈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께 고마워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500개의 세균이 여러분의 뇌로 가는 길목에서 물 한 컵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물 가글로 치매를 예방하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하루에 8번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